남편의 핸드폰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호기심에 화면을 봤다. 메시지, 오늘 밤 우리 집에서 만나. 그녀는 모를 거야. 그 그녀는 나였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커피를 마시며 출근 준비를 했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더 이상 이전의 것이 아니었다. 남편, 민주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엘리트였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사귀었고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한 삶은 안정적이었다. 내가 일하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동안 그는 IT 회사에서 승승장구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그의 동료, 수진에게서 온 것이었다. 수진은 내 대학 동창이자 결혼식에서 축하 인사를 했던 친구였다. 너는 더 이상 필요 없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실제로 들은 건 아니지만 그 메시지의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졌다. 나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민준이 들어오자 웃으며 인사했다. 오늘 어땠어? 그는 피곤하다며 대답을 피했다. 수진과의 관계를 의심했지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는 건 쉽지 않았다. 대신 그의 일정을 관찰했다. 늦은 야근이 잦아지고 주말 출장이 늘었다. 나는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렸다. 왜 나를 배신한 걸까? 내가 부족했나? 아니, 그건 핑계다. 민주는 항상 야심이 컸다. 수지는 그의 회사 상사 딸이었다. 그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승진과 연결된 계산된 선택이었다. 처음엔 울었다. 혼자 샤워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곧 멈췄다. 울음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여전히 낙인이다. 특히 여자에게. 나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병원 동료들은 결혼 생활이 제일 중요해라고 말하곤 했다. 그래서 참았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오늘만 버티자. 내일은 달라질 거야.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민준의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다. 그는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너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 라고 물으며 자신의 죄책감을 덮으려 했다. 그 배신의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변했다. 처음엔 화가 났다. 수진을 미워했다. 그녀는 항상 밝고 사회생활에 능했다. 결혼식에서 민지야, 부러워. 민준 씨 같은 남자 만나서 라고 말했던 그 미소가 이제 역겹게 느껴졌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미움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며 배웠다. 고통은 참아야 하지만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복된다. 민준과 수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나는 소셜미디어를 뒤졌다. 수진의 인스타그램에는 민준과의 미묘한 힌트가 있었다. 같은 카페, 같은 여행지. 나는 그걸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참는 게 쉽지 않았다. 밤마다 불면증이 왔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다. 머릿속에서 그들의 대화가 상상됐다. 민지는 모를 거야. 그녀는 너무 순진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왜 내가 피해자처럼 살아야 하나? 사회는 말한다. 가정을 지켜 하지만 그 가정은 이미 무너졌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몰래. 이혼 소송에 대해 물었다. 증거가 필요해요. 변호사의 말이 내 계획의 시작이었다. 나는 민준의 컴퓨터를 해킹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대신 그의 지갑에서 카드 명세서를 훔쳐봤다. 호텔 비용, 선물 비용. 모두 수진과 관련된 흔적. 이 과정에서 내 내면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예전에 나는 착한 아내였다. 이제는 관찰자이자 자gin이 됐다. 병원에서 일할 때도 환자들의 고통을 보며 내 상황을 대입했다. 이 사람은 왜 참았을까? 왜 싸우지 않았을까? 답은 명확했다. 참는 건 약함이다.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기다려야 했다. 민준의 승진 발표가 다가오고 있었다. 수진의 아버지가 회사 이사였다. 그 승진이 그들의 관계를 공고히 할 터였다. 나는 그걸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참는 동안 나는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못했다. 민지야, 너 요즘 왜 그래? 라는 물음에 피곤해서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너희는 모르지. 내 삶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라고 생각했다. 이 고독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밤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 민주는 늦게 왔다. 수진과 만났을 거야. 내일은 더 관찰하자. 그 일기가 내 증오의 기록이 됐다. 마침내 승진 파티 날이 왔다. 민주는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 회사 사람들만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집에 혼자 앉아 그의 위치를 추적하는 앱을 켰다. 불법이었지만 상관없었다. 파티 장소는 수진의 집 근처 호텔. 나는 그곳으로 갔다. 로비에서 기다리며 그들을 봤다. 민준과 수진이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이제 시작이야.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진을 찍었다. 증거 하나 더. 이 배신은 단순한 감정적 상처가 아니었다. 민주는 내 재정도 통제했다. 공동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 수진에게 쓰기 위해. 나는 그걸 알게 된 후 별도 계좌를 만들었다. 병원에서 야근을 늘려 돈을 모았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동료의 물음에 미래를 위해 라고 대답했다. 미래는 복수였다. 나는 변호사와 다시 만났다. 불륜 증거로 이혼 소송 가능해요. 하지만 재산 분할이 중요해. 그의 말이 내 다음 단계를 정했다. 참는 게 지옥이었다. 매일 민준의 얼굴을 보며 웃어야 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구역질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왜? 타이밍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불륜은 스캔들이다. 특히 회사에서. 나는 수진의 아버지에게 익명 편지를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민준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친구의 도움으로. 그 안에는 수진과의 대화가 가득했다. 민지와 이혼할게. 너만 있으면 돼. 그 문장이 내 결심을 굳혔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가해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영혼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다. 이게 옳은가? 밤마다 자문했다. 답은 없었다. 그냥 계속했다. 복수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민준의 승진이 발표된 날, 나는 집에서 TV를 보며 기다렸다. 그는 늦은 밤에 돌아와 승진했어 라고 외쳤다. 나는 축하하며 포옹했다. 속으로는 내가 잃을 게 많아질수록 좋지라고 생각했다. 수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의 약점이 커졌다.
나는 그걸 이용할 준비를 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밀하게 다듬었다. 급작스러운 복수는 실패한다. 천천히 그들의 삶을 파괴해야 한다. 다음 날 나는 수진을 만났다. 우연을 가장의 카페에서. 오랜만이야. 수진아, 그녀는 미소 지으며 민지야, 잘 지내?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민준 덕분에 그녀의 눈에 순간 당황이 스쳤다.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대화 중에 슬쩍 물었다. 요즘 회사 어때? 민준이 승진해서 좋겠다. 그녀는 열심히 하네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 말을 녹음했다. 증거는 쌓여갔다. 참는 과정에서 내 생각이 변형됐다. 예전엔 사람을 믿었다. 이제는 모두를 의심했다. 병원 환자들조차. 이 사람은 왜 아픈 척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민준의 배신이 내 세계관을 바꿨다. 임랭 콩큐도옥 AI,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부른다. 나는 그걸 깨달았다. 수진과의 만남 후 나는 그녀의 소설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아버지, 회사 이사에 대한 정보도 모았다. 그는 보수적이었다. 딸의 불륜을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계획의 첫 단계, 정보 유출. 나는 익명으로 회사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승진 뒤에 숨겨진 관계, 구체적이지 않게, 하지만 힌트를 줬다. 민주는 그날 저녁 불안한 얼굴로 돌아왔다.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와. 나는 무슨 소문? 이라고 물었다. 그는 대답을 피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게 시작이다. 하지만 가격이 있었다. 내 양심이 아팠다. 이게 너무 잔인한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내가 무너진다. 수진이 나에게 연락 왔다. 민지야, 요즘 민준 어때? 그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다. 나는 좋아 보이던데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안도하는 듯 했다. 나는 그 통화를 녹음했다. 점점 그들의 감정을 조종하고 있었다. 민주는 집에서 점점 예민해졌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차갑냐? 라고 물었다. 나는 피곤해서 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피곤했다. 밤마다 계획을 세우느라. 두 번째 단계, 재정적 타격. 나는 공동계좌에서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민준 몰래. 변호사의 조언대로. 이혼 시 재산 증거가 중요해. 나는 병원에서 번 돈을 별도 적금에 넣었다. 민준은 그는 수진에게 돈을 쓰느라 바빴다. 나는 그의 카드 명세서를 복사해 변호사에게 보냈다. 불륜 증거로 충분해. 변호사의 말이 내 자신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 인성 사라져갔다. 예전엔 민준을 사랑했다. 이제는 증오만 남았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때도 감정이 메말라. 왜 이 사람을 도와야 하나? 그런 생각. 복수가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 고독이 내 동반자가 됐다. 민지야, 너 괜찮아? 부모님의 전화에 네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아니요, 전혀요. 민준과 수진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들의 실수가 늘었다. 나는 그걸 이용했다. 수진의 집 근처에서 그들을 미행했다. 사진을 더 찍었다. 위험했다. 들키면 끝장이다. 하지만 어드레널린이 나를 움직였다. 이게 살아있는 기분이야. 배신 후 처음으로 느껴지는 감정이었다. 세 번째 단계, 사회적 고립.
나는 민준의 친구들에게 슬쩍 소문을 퍼뜨렸다. 민준이 요즘 이상해 구체적이지 않게. 그의 친구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집에서 화를 냈다. 너가 무슨 짓 했어? 나는 무슨 소리야? 라고 대답했다. 그의 의심이 커졌다. 좋았다.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주기 위해. 수진이 다시 연락 왔다. 민지야, 우리 만나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민준과 나 미안해 라고 말했다. 순간 나는 화가 났다. 하지만 참았다. 무슨 소리야? 그녀는 울며 털어놓았다. 우리가 관계가 됐어. 나는 녹음기를 켜둔 채 위로했다. 괜찮아. 이해해. 이 속으로는 내가 후회할 거야. 이 고백이 내 무기가 됐다. 변호사에게 보냈다. 증언 증거 이제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더 기다려야 했다. 민준의 다음 승진, 수진의 결혼 계획. 수진은 다른 남자와 약혼 중이었다. 그걸 알게 된 후 계획을 수정했다. 그녀의 약혼자에게 익명으로 증거를 보낼 터였다. 복수의 가격, 내 정신건강. 불면증이 심해졌다. 약을 먹었다. 꿈에서 민준과 수진을 죽이는 장면이 나왔다. 깨어나면 죄책감. 나는 괴물이 됐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임랭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니었다. 나는 계속했다. 병원에서 휴가를 냈다. 쉬어야 해. 하지만 실제로는 계획 실행을 위해. 민준이 의심을 키웠다. 집에서 내 핸드폰을 뒤졌다. 나는 그걸 예상해 증거를 숨겼다. 클라우드에.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너 숨기는 거 있냐? 나는 없어 라고 대답했다.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좋았다. 이제 그는 피해자가 되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 나는 도두했다. 정말 이혼할까? 용서할까? 하지만 수진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민지는 모를 거야. 아니, 용서는 없다. 복수는 계속됐다. 계획이 본격화됐다. 수진의 약혼 파티가 다가왔다. 나는 민준에게 나도 가고 싶어 라고 말했다. 그는 거절했다. 회사 일인데 나는 웃으며 날았어. 하지만 파티 장소에 갔다. 변장해서. 그곳에서 수진의 약혼자를 봤다. 젊은 사업가. 나는 그에게 접근했다. 수진 씨 친구예요. 대화를 나누며 슬쩍 힌트를 줬다. 수진 씨 요즘 바쁘시죠? 민준 씨와 그의 눈썹이 올라갔다. 씨앗을 심었다. 집에 돌아와 민준을 기다렸다. 그는 취해 돌아왔다. 파티 어땠어? 그는 좋았어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의 옷에서 수진의 향수 냄새를 맡았다. 참았다. 다음 날 수진의 약혼자에게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사진과 녹음 파일 첨부. 당신의 약혼자가 불륜 중입니다. 보내고 나서 떨렸다.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다. 수진이 전화 왔다. 민지야, 너야? 왜 그래? 그녀의 목소리가 공포에 떨렸다. 나는 무슨 소리야?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울며 내 약혼자가. 헤어지자고 해. 나는 위로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털어놓지 않았다. 하지만 알았다. 내 계획이 작동했다. 수진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준도 영향을 받았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수진 씨 약혼 파탄 났대.
그는 집에서 불안해했다. 너 알아. 나는 몰라라고 대답했다. 그의 의심이 나에게 향했다. 너가 한 짓이야.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싸움이 시작됐다. 너 미쳤어.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먼저 배신했잖아. 이 순간 내 내면의 마우산과 절정에 달했다. 복수가 만족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끝나면 뭐가 남아 병원에 복구했지만 집중이 안 됐다. 환자 한 명이 죽었다. 내 실수였다. 미안해 하지만 감정이 없었다. 복수가 내 감정을 마비시켰다. 수진의 아버지가 개입했다. 그는 회사에서 민준을 호출했다. 내 딸과 무슨 관계야? 민준은 부정했지만 증거가 있었다. 나는 수진의 아버지에게도 익명으로 자료를 보냈다.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민준의 승진이 취소됐다. 그는 집에 돌아와 소리쳤다. 모든 게 끝났어. 나는 돼. 라고 물었다. 그는 울며 털어놓았다. 수진과 미안해. 그 고백 순간 나는 승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곧 죄책감이 밀려왔다. 너무 잔인했어. 민주는 무릎 꿇고 빌었다. 용서해줘. 나는 생각해볼게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단이었다.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였다. 변호사와 만났다. 모든 증거 완벽해 소송 준비를 했다. 민준에게 통보했다. 이혼하자. 그는 충격받았다. 왜? 내가 잘못했지만 나는 내 배신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 그는 수지는 나는 모르는 척했다. 소송 과정에서 그들의 관계가 드러났다. 법정에서 민주는 변명했다. 일시적 실수였어. 판사는 증거가 명확해라고 말했다. 수진도 소송에 휘말렸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버렸다. 내가 가족 망쳤어. 그녀는 나에게 전화왔다. 민지야, 제발 용서해.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좋았다. 하지만 내 마음도 아팠다. 예전 친구였으니까. 복수의 가격. 내 사회적 삼리 친구들이 나를 피했다. 민지 너 무서워 소문이 돌았다. 병원에서도. 그 여자, 복수길에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고독이 깊어졌다. 밤마다 악몽. 민준의 얼굴, 수진의 울음. 나는 괴물인가? 소송이 진행되면서 민준은 반격했다. 그는 내 과거를 파헤쳤다. 민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증인을 불렀다. 내 동료. 하지만 실패했다. 내 증거가 강력했다. 판결, 이혼, 재산 분할 내 쪽으로. 민주는 모든 걸 잃었다. 직장도. 수지는 약혼 파탄 후 우울증에 걸렸다.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었다. 방문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가지 않았다. 그녀의 고통이 내 복수야. 이 단계에서 나는 텐넨해졌다. 민준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내가 나를 필요 없다고 했지? 이제 내가 필요 없어. 그는 답장했다. 미안해. 제발 무시했다. 복수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내면은 파괴됐다. 이게 행복인가? 질문했다. 답은 없었다. 이혼 판결 후 민주는 서울을 떠났다. 시골로 내려갔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내가 망쳤어.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만족했다. 하지만 곧 공허가 왔다. 집은 텅 비었다. 가구를 팔았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병원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감정이 돌아오지 않았다. 수지는 퇴원 후 나를 찾아왔다. 민지야, 화하자.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야위었다. 내가 한 짓이야. 나는 내 배신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민준이 먼저 변명이었다. 나는 그만 지라고 말했다. 그녀의 눈에 증오가 보였다. 너도 후회할 거야. 그녀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 후 수진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녀는 소셜에 글을 올렸다. 내 인생을 망친 친구, 구체적이지 않지만 나를 암시했다. 친구들이 물었다. 민지야, 무슨 일?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소문이 퍼졌다. 병원에서 상사가 불렀다. 환자 불만이 있어 거짓이었다. 수진의 조작. 나는 당황했다. 이게 그녀의 복수인가? 계획을 수정했다. 그녀의 글을 증거로 모았다.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했다. 변호사, 승산 있어. 하지만 피곤했다. 복수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똑똑했다. 직접 나서지 않고 주변을 이용했다. 민준에게서 연락 왔다. 수진이 미쳤어. 도와줘. 그는 돌아왔다. 서울에. 나는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관찰했다. 그들은 다시 만났다. 싸우는 모습. 나는 사진 찍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수진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그녀는 민지가 날 괴롭혀라고 주장했다. 증인, 그녀의 친구. 하지만 내 증거가 강했다. 판결, 내 승리에 그녀는 벌금.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개입. 화해하자. 돈을 제안했다. 나는 거절했다. 이미 늦었어. 이 과정에서 내 도두가 커졌다. 멈출까? 하지만 그녀의 위협이 떠올랐다. 계속했다. 그녀의 직장을 노렸다. 익명으로 회사에 제보. 불륜으로 약혼 파탄 후 그녀는 해고됐다. 수지는 절망했다. 나에게 메시지, 너는 괴물이야. 나는 내가 먼저 라고 답했다. 그녀의 반응, 침묵. 좋았다. 하지만 내 정신이 한계였다. 병원에서 실수 늘었다. 환자 한 명이 불평. 간호사님, 왜 그래요? 나는 사과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상관없어. 민주는 알코올 중독이 됐다. 나는 그 소식을 들었다. 방문했다. 왜 왔어? 그는 물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됐나 봐라고 대답했다. 그는 울었다. 모든 게 내 탓이야. 나는 내 배신 탓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동정심이 들었다. 하지만 억눌렀다. 복수의 마지막 단계, 그들의 관계 완전 파괴. 나는 수진에게 민준의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이 너를 탓해. 가짜였다. 그녀는 믿었다. 그들은 싸웠다. 끝났다. 이제 그들은 서로 미워했다. 내 계획 완성. 하지만 나는 무엇인가? 승자. 아니, 패자. 밤에 거울을 봤다. 너는 누구야?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복수가 나를 바꿨다. 복수가 끝난 후 일상이 돌아왔다. 병원에서 승진 제안이 왔다. 열심히 하네. 상사의 말, 나는 수락했다.
하지만 기쁨이 없었다. 친구들을 다시 만났다. 민지야, 이혼했어. 나는 등이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동정했다. 나는 무시했다. 수지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소식 끊겼다. 민주는 재활 중 나는 그들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꿈에서 나타났다. 왜 그랬어? 그들의 목소리. 내 내면의 밴댕이 명확해졌다. 사람을 믿지 않았다.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데이트. 하지만 의심했다. 이 사람도 배신할까? 관계가 깨졌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며 생각했다. 고통은 왜 반복되나? 내 복수가 답이 아니었다. 하지만 후회 안 했다. 임랭은 더 나빴다. 부모님을 만났다. 민지야, 재혼해. 나는 생각해볼게. 하지만 안 할 터였다. 복수가 내 사랑을 죽였다. 하루, 수진에게서 편지. 너 승했어. 하지만 행복해. 나는 답장 안 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행복하지 않았다. 민준을 우연히 만났다. 거리에서. 그는 초췌했다. 민지, 나는 지나쳤다. 그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내 일기에 썼다. 복수는 끝났어. 하지만 나는 시간이 지나며 불안이 왔다. 누군가 나에게 복수할까? 편집증. 병원에서 퇴근 후 집에서 혼자 TV를 봤다. 드라마. 배신과 복수. 웃었다. 현실은 더 잔인해. 내 인성 돌아올까? 모르겠다. 모든 게 끝난 지금 나는 창밖을 본다. 서울의 불빛. 예전처럼. 하지만 다르다. 민준과 수진의 삶은 파괴됐다. 내 손으로. 만족. 글쎄.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이게 옳았나? 아마도.